안녕하세요. 제1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애니메이션의 김종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페인팅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PC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있어야 할 거고요.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드로잉 타블렛이 필요합니다. 타블렛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전문가용부터 저렴한 개인용, 연습 학생용 타블렛까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비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드로잉 타블렛을 구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클립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디지털 페인팅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가장 대중적이고 실제 작가들도 많이 쓰고 있는 클립 스튜디오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례는 첫 번째는 디지털 페인팅이 어떤 건지, 우리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손으로 그리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디지털 페인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클립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 툴, 가장 기초적인 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드로잉까지 시연을 함으로써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디지털 페인팅이 어떤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페인팅이란 말 그대로 디지털로 그림을 그린다.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아날로그 페인팅과는 다르게 PC 혹은 태블릿을 이용한 디지털 그림 그리기를 말하는 거예요. 디지털 페인팅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림을 그리기가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굉장히 편리할 수 있고요. 일단 손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림 도구도 종이나 캔버스 혹은 연필, 붓, 물감 온갖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디지털 페인팅은 컴퓨터와 타블렛 그리고 프로그램만 구비되면 굉장히 많은 재료가 필요 없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말하자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퀄리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완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굉장히 재료도 많이 필요하고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많은 재료도 필요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죠. 손으로 우리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텐데 일단 디지털 페인팅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 퀄리티 많은 이제 퀄리티 문제가 이 컴퓨터의 어떤 기능에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에 도움을 받아서 편리하게 상쇄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재료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했듯이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재료가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림 실력도 기능이 우리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손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이 그걸 보조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연필이나 펜으로 손으로 이제 종이에다가 그리는 것보다 훨씬 조금 좋은 퀄리티를 그거보다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간도 프로그램 기능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해주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시간도 많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관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죠. 왜냐하면은 아날로그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커다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디지털 페인팅은 이제 컴퓨터 안에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관하는데 USB 하나에 그림의 수백 장, 수천 장의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굉장히 보관에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페인팅의 개념 정리는 끝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켭니다. 프로그램을 켜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파일이 있어요. 파일 여기 보이시죠? 파일을 클릭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종이를 준비하는 거죠. 종이랑 연필 뭐 이런 도구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신규를 누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B4 사이즈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있는데 선생님은 A4 사이즈에다 그리겠습니다. A4 사이즈에다 그리고 자,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냥 오케이 누르면 돼요. 그러면 A4 용지 크기에 이제 이 종이가 준비가 됐어요. 네. 종이가 준비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종이를 준비했으니까 그림을 그릴 도구를 준비해야겠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들을 툴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용어로 툴이라고 하고 이 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이든 다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가장 처음 것부터 이렇게 뭐 한 번씩 하나씩 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툴들은 선생님이 몇 개 그냥 빼먹으면서 해도 이해해 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툴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툴들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돋보기라고 있죠? 말 그대로 돋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왼쪽에서 툴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여기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었죠? 돋보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확대하고 줄이고 확대했다가 줄이고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게 돋보기 툴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돋보기 툴을 누르고 확대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어요. 그리고 다시 축소. 이 확대 축소는 그냥 드래그 하면 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확대 축소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돋보기 툴. 잘 알았죠? 돋보기 툴. 자, 그리고 두 번째 툴. 여기 보시면 손바닥이랑 회전 툴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지 않아. 손바닥은 우리 손을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종이를 옮기고 싶으면 손바닥 툴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종이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종이를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고 또 두 번째 회전 툴 누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림을 거꾸로 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 툴을 이용해서 회전 툴과 손바닥 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종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래요. 자, 그리고 선택 범위. 자, 선택 범위 툴. 선택 범위 툴은 얼만큼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자, 선택 범위 툴로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지금 선택해서 이 부분만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 범위 툴을 하면 자, 이 부분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따로 이런 식으로 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림판에도 이와 같은 기능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 범위 툴 옆에 보면은 네모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거, 동그란 선택 범위도 있고,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부위만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선택 툴도 있어요. 여러분이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펜 툴. 그림을 그릴 때 작가들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펜 툴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펜 툴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은 펜 툴 누르면 뭐 G펜, 리얼 G펜, 둥근 펜, 스푼 펜, 캘리그라피, 뭐 효과선용, 거친 펜 여러 가지 펜이 있죠. 이 펜을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잘 그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딱 그림이 하나가 나왔죠? 자, 다른 펜도 펜 모양이 다 다릅니다. 펜의 느낌이 다 달라요. 딱 보시면 질감이 다르죠? 펜툴의 질감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펜을 골라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얼마든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은 연필. 자, 연필 펜이 펜 툴은 이제 약간 볼펜 같은 느낌이고, 연필 툴은 연필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연필 같은 질감이 나죠. 연필 같은 질감이 나요. 좀 더 키워볼까요, 크기를?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연필 같은 질감이, 이런 연필의 질감도 있고 다른 연필의 질감이 또 있어요. 이 연필 느낌은 또 질감이 또 다르죠. 아래 것과 질감이 또 달라요. 하고 다른 진한 연필, 거의 펜과 다름없는 진한 연필, 그리고 샤프. 샤프 같은 이게 샤프래요. 샤프 같나요? 샤프. 이런 식으로 연필 툴, 연필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연필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연필 툴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연필 툴을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수채, 붓이에요. 붓인데 이거는 색깔을 좀 골라볼까요? 색깔을 바꿔서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붓 느낌이 나요. 이거는 이름이 불투명 수채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색깔을, 이 수채와 붓의 특징은 이러고 다른 색깔을 넣으면은 색깔이 서로 이렇게 섞입니다. 보셨죠? 색깔 섞이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섞여요. 신기하죠? 자, 또 다른 색깔을 넣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색깔이 이렇게 섞입니다. 정말 마치 수채화처럼 색깔이 섞여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수채화 툴도 붓 툴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투명 수채도 있고 진한 수채도 있고 매끄러운 수채도 있고 뭐 채색 수채 붓, 뭐 물 많음, 물 적음,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다른 뭐 둥근 붓, 뭐 평붓,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너무 연하네요. 색깔 좀 진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느낌 괜찮죠? 자, 다음 툴은 이제 채색할 때 수채 툴 이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에어브러쉬입니다. 에어브러쉬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채색하는 거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채색을 한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살짝 줘가면서 채색을 하는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에어브러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연기 같은 약간 부드러운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에어브러쉬예요. 여러분이 채색을 프로그램을 하면서 쓰면서 채색을 하다 보면 에어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에어브러쉬인데 농도를 줄이고, 자, 이런 느낌의 에어브러쉬도 있어요. 이런 식의 에어브러쉬도 있고. 자, 그리고 효과. 다음 거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 효과는 실제 작업할 때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그냥 하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별, 뭐 이런 식으로 별인데 사실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좀 유치하잖아요. 자기 작품에 열심히 그린 그림에다가 넣기에는 조금 유치한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작가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효과를 잘 쓰진 않고 스스로 효과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유명 작가들이 만든 효과를 받아와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효과도 있고, 또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물망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색깔이 좀,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물망, 이런 식으로 사선, 이런 식으로
이런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 보시면 돼요. 이제 프로그램 툴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그냥 많이 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사용해 보면서 나한테 맞는 툴이 어떤 게 있고 이게 이런 툴이 있고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하나 사용해 보시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풀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나뭇잎 뭐 이런 식으로 나뭇잎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단풍잎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단풍잎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뭐 가지 선생님이 배경 같은 거 그릴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런 나뭇가지 이런 나뭇가지 색깔을 조금 나뭇가지 색깔처럼 바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툭툭 하면 약간 나무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이 다 사용해 보시면 하나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지우개. 그냥 지우개예요. 지우개 툴 이런 식으로 다 지워버립니다. 지우개 툴을 다 지워버리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린 거를 만약에 실수해서 지우고 싶을 때 지우개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우개 툴을 이용하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Z를 누르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요. 방금 전에 했던 활동 이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 그렸다가 잘못 그렸네? 컨트롤 Z 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리고 지우개 툴로 바꿔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우개도 이렇게 부드럽게 지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방금 전 지우개는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지워지는 지우개도 있어요. 자, 그리고 색 혼합 툴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색을 섞을 수가 있어요. 옆 색과 예를 들어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혼합 툴로 이런 식으로 섞을 수가 있습니다. 색들을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연하게 이런 식으로 섞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하게 섞어서 마치 이제 종이 위에 이제 물을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번지는 효과를 주듯이 이렇게 번지게 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흐리기는 말 그대로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흐려지죠.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색 혼합 툴과의 차이점은 흐리기 툴은 써도 그냥 흐려지기만 하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섞이지 않죠. 섞이지 않고 흐려지기만 해요. 그리고 손끝 이렇게 번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마치 종이에 그린 그림에 손으로 문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번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섞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마치 손이나 붓으로 막 문지르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번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채우기 툴 이제 채우기 툴은 간단하게 뭐 페인트통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모양 자체가 페인트통 모양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이 이제 채색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채색할 때 밑색을 막 색깔을 막 이렇게 넣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가 아날로그 페인팅 할 때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그렸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었어야 했죠. 엄청 번거롭잖아. 엄청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밑색 하나 넣는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야 해요. 너무 힘들죠. 하지만 페인트통을 이용하면 바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거. 페인트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가장 프로그램을 이 편한 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정말 빠르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색을 그냥 툭툭 찍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색이 다 들어가 버리죠. 보통 밑색을 이런 식으로 많이 넣죠. 밑색을 이런 식으로 넣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색을 더 넣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런 이제 밑색을 까는 작업에서 사실 아날로그 페인팅과 그 작업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는 거죠. 자, 페인트통. 이렇게 페인트통이 이런 기능을 한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라데이션을 그림에 어떤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질러 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막 이렇게 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진한 색하고 그 다음에 점점 연하게 이렇게 색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우리가 줬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이쁘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굳이 손으로 힘들게 그라데이션을 넣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딱 싹 줘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손맛이 나는 손그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기능을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도 아주 편하고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만화를 그리는데 다 쓰이는 건데 뭐 집중선 같은 거죠. 자, 만화 이거는 이제 집중선. 뭐 이런 식으로 집중선. 여러분 만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렇게 집중되는 집중선.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칸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만화 웹툰 칸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직선자, 그다음에 뭐 곡선자 뭐 이런 식으로 자 기능. 자 기능이 좋은 거는 이렇게 자를 그어 놓으면은 선생님이 아무리 이렇게 자 근처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자 근처에다 갖다 대면은 그 자에 이렇게 붙어요. 그림이. 그래서 일자로 그냥 쓱 그릴 수 있다는 거. 딴 데 막 이렇게 그리다가도 자에 갖다 대면 이렇게 직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뭐 말풍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간단한 툴 설명이 끝났는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신규를 눌러서 새로운 종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하나 만들고 그곳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